다음은 정현종 한국투자증권연구위원님이 주식시장의 향방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현종 연구위원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종 연구위원님께서는 맥쿼리증권, 시티은행, 교보악사 자산운용을 거쳐 현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투자전략 총괄을 맡고 계시는 투자전략 전문가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에 있는 정현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주식시장의 향방과 투자 전략이긴 한데요. 자산 배분 관점에서 여러 자산군에 걸쳐 가지고 내년에 어떤 대응들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일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되게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도 있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여파로 이제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 되게 많은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오고 FOMC 금리 결정도 예고돼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물가는 10월 달에 한 7.7%, 그리고 아까 이제 조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7% 초반, 저희는 한 7.3%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버텨주는데 높은 물가가 문제됐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이제 둔화가 되는 가운데 이제 경기 하강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굉장히 그렇게 깊지는 않은 그런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보니까 이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는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레이트하게 그렇게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있어서 이제 투자랑 그리고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순서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먼저 이제 연초에 제로금리 수준에서 12월 달, 이번 달이죠. 이번 주에 이제 4.5%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걸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화 정책에 굉장히 기민하게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하겠지만, 통화 정책이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시차가 존재할 겁니다. 내년에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이 되면서 수요랑 그리고 고용 시장을 압박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물가가 좀 꺾이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자산 시장에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가는 정점을 지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서서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공급망 압력 지수라거나 뒷부분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물가 하락에 대한 지표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금이나 렌트비 같은 이런 서비스 물가 관련된 지표들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 물가 상승 압력들은 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한 해 이제 물가가 이제 기초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반전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경기 침체를 피할 정도로 물가가 좀 빠르게 하락을 전환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경기 침체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경기 침체 확률을 저희가 좀 예측한 그런 모형들입니다. 네 가지 차트가 있는데요. 산업 생산 고용, 주식 수익률,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영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던 구간입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생산이 위축이 될 거고요. 기업들은 이제 고용을 줄일 거니까 이제 고용도 악화가 될 겁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기업 이익들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요. 기업 이익의 함수인 이런 주식의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축소가 됐다가, 왜냐하면 이 장기 금리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래 경기에 대한 어떤 프락시의 성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장기 금리가 먼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가시화가 되면 이제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나타나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차트는 실제로 저희가 경기 침체 확률을 추정하는 모형들인데요. 뉴욕 연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를 어떤 계량적인 모형을 써서 이제 확률로 추정하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5%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추정하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8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960년대 이후로 한 9차례 정도 이제 경기 침체 구간들이 발생했었는데요. 각 경기 침체 구간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거의 100% 가깝게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이제 80%에 달하는 이런 경기 침체 확률들은 굉장히 높은 그런 확률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트 리세션은 아니고 미국의 침체 강도는 조금 마일드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미국의 노동 시장이 아직 양호하지 않냐, 실업률 상승 속도가 높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과 기업 부채가 과도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미국이 침체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침체의 깊이나 진폭은 크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1.9%, 내년에 한 0.6%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가 하락을 시사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공급망 압력 지수라거나 주거비에 대한 선행 지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장의 고민은 그래서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를 언제 조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피벗이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은 이제 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렌트비 같은 이제 주거비가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더디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이제 계량 모형을 활용한 이제 주거비 상승률 전망치입니다. 주거비 상승률은 내년 1월 달 정도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정도는 지나야지 연준의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의 통화 긴축 경로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번 달 12월 달에 한 4.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내년 1분기에 한 25p 정도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럼 최종 금리 수준은 한 5.0%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분기 정도에 다시 금리가 안정화가 되면서 한 4.5%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고대하고 있는 이런 피벗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부분들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 상승 위험이 서서히 거치게 되면 국가별로도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차별화되고 글로벌 긴축의 동조화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먼저 이제 올해 금융시장을 몇 가지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굉장히 가파른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였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이제 12월 달이면 15일이죠. 4.5%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80년대 폴 볼커 시대 이후로 가장 빠른 그런 긴축의 속도였다는 점이 올해 금융시장의 굉장히 큰 특징이었을 것 같고요. 자산 배분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주식과 채권 자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리츠 자산까지 해서 동반해서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을 올해 이제 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주식과 채권이 3분기 연속해서 하락한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드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투자했건 간에 또는 채권에 투자했던 또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를 했건 간에 손실을 우리가 줄이기가 힘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80년대 같은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통제하는데 중앙은행들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금리 변화 그리고 주식 수익률 간의 이제 동조화가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경기 강화에 대한 시그널로 우리가 투자자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이 떨어지지만 주식 수익률이 상승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주식과 채권 자산에 이제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 여기에 상관관계를 보였을 겁니다. 뭐 자산 배분이나 뭐 리스크 분산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는 이제 2020년 이전에는 굉장히 이런 자산 배분이 제대로 잘 워킹했었던 그런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차트를 보시면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올해 경우에 이런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을 거고요. 중앙은행의 신뢰가 굉장히 좀 많이 훼손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 급등에 대한 판단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미스한 부분들도 초기에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물가를 억제하는 이제 관리하는 이런 역량에 대한 의심, 신뢰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들이 주식과 채권 자산의 동반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 배분에 있어서 이런 위험 자산 간의 리스크 분산은 여전히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뭐 기준금리가 이제 다시 높아지게 되니까 중앙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통화 정책 여력도 높아지게 될 거고요. 물가가 안정되는 징후를 확인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주식과 채권 간의 정상적인 역의 관계, 그리고 자산 배분 효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요,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그리고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 간의 이제 상관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였는데 이제 상관관계가 모두 플러스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12년부터 21년은 이렇게 역의 관계거나 또는 서로 간의 관계가 없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인데요. 뭐 경기에 대한 진폭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마일드한 리세션을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98포인트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 경기 저점이었는데 여기에서 크게 멀지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경기 순환 시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내년에 경기 하강과 경기 회복의 속도는 국가별로 약간은 이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내년에 있어서 경기 회복의 속도가 약간 차별화되고 그 순서가 중국, 미국, 유럽 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좀 대부분 이제 그 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이제 뷰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의견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 작성 시점이 지난달이라서 좀 의견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글로벌 경기 대비해서 중국 경기가 약간 디커플링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중화권 증시의 비중들을 확대 의견, 중국 주식 자산 내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내년 2분기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분명히 변동성도 높은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떤 투자 전략 또는 자산 시장에 대한 의견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 하강도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중국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뭐 상해라거나 국경 부분들 전면 봉쇄하는 그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선진국 대비해서 경기 하강 속도라거나 증시 부진도 굉장히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중국 정부의 이런 방역 완화에 대한 조치들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원래는 한 3월 달 정도,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제 양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뭐 전인대랑 뭐 정치협의회 같은 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단계적인 어떤 방역에 대한 완화 조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방역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거부감 이런 시위 운동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좀 조기에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에 좀 변경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령층에 대한 이제 접종률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1월 말에 이런 방역 완화라거나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중국에 대한 의견 상향들을 우리가 뭐 어떤 방역 정책의 변화로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동산 개발사 규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었거든요. 개발사에 대한 자본 요건들도 굉장히 강화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유동성이 악화가 되고 부동산 업황이 위축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어떤 채무 지원들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규제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어떤 중국 자산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 증시도 최근에 좀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MSCI 차이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한 반토막 정도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내년에 걸쳐서 좀 압력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실제로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제 금리 영향으로 해서 조정이 좀 컸던 업체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쪽 선진주식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형 성장주 애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리테일 업체인 월마트 그리고 홈 빌더 업체 DR 호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그런 추세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왼쪽 차트에 보시면 주식시장과 감정이 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어떤 위험 선호도, 위험에 대해서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또는 투자 심리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양 극단을 이렇게 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제 투자 시장, 자산 시장에 대해서 크나큰 이제 공포를 느낀다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탐욕을 이제 가진다라고 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주처럼 돼 있잖아요. 진짜처럼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보면 어떤 균형적인 상태, 어떤 중립적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순간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항상 투자자들의 심리는 양극단을 오가는 이런 이제 주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이 하워드 막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0년과 21년도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왼쪽 차트에 보시면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입니다. 글로벌 자산군들이 있고요. X축이 리스크, Y축이 수익률이고요. 2020년 1Q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위험 자산들이 하락했었던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이 직선을 보게 되면 어떤 선형회계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선인데요. 이 자본시장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로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 떨어졌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에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오른쪽 차트 보시면 불과 1년입니다. 불과 1년 후에 굉장히 자산군들의 위험 자산들의 가격들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형 회기선의 길기가 가파르게 또 올라갔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던 게 뭐 퍼모였던 것 같아요. 뭐 피어로 미싱아웃 해가지고 자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뭐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걱정들이 많았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뭐 2, 3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감정 상태의 기복,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차트에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조금 전에 보셨었던 이런 자산군들의 어떤 그 관계를,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들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뭐 2008년이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길기가 굉장히 마이너스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는 그런 시점이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년 후 시점에는 굉장히 또 탐욕에 가까운 그런 시점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뭐 지금 시점은 어떨까요? 지금 시점은 뭐 주가가 위험 자산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3Q까지 해가지고요. 뭐 그렇게 많이 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추처럼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태로 가게 되면 이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반작용도 굉장히 커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 21년과 같은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났을 텐데 뭐 지금 시점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의 투자 심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 자산들이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업사이드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른쪽 차트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선호 지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공포로 가게 됐다,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6개월 후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그리고 또 내년에 경기 침체까지 나온다고 사람들이 많은 이제 고민과 걱정들, 또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급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극단적인 공포로 갔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이라거나 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이 무작정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자산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데요. 투자 시장의 주요 리스크를 확인하고 상하반기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